네, 안녕하세요. 생리학 비반 2조의 심전도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입니다. 인트로덕션은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한 후 ECG의 측정 방법과 심전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조에서 측정한 각각의 케이스를 분석, 평가하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전도, 즉 ECG, EKG 등으로 불리는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체표면에서 측정해 증폭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3차원적 흥분성 이동 경로를 2차원적으로 기록하므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심전도를 이용하면 부정맥 및 심박수의 이상, 심박 및 심실의 크기 변화, 심근경색 등의 심장의 병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전도의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심전도의 측정 방법에는 표준사지유도법, 흉부유도법, 증폭유도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쌍극유도법과 단극유도법입니다. 쌍극유도법은 특정 두 지점 사이 전이차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표준사지유도법이 여기에 속합니다. 단극유도법은 하나의 활동전극과 기준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흉부유도법과 증폭유도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측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쌍극유도법에 해당하는 표준사지유도법이란 전극을 각각 오른손, 왼손, 왼발에 연결한 후 심전도를 기록하며 오른발에 연결한 전극은 접지로 사용합니다. 리드 1 같은 경우는 왼쪽 팔목을 플러스 전극으로 오른쪽 팔목을 마이너스 전극으로 설정하여 둘 사이의 전이차를 기록합니다. 리드 2에서는 오른쪽 팔목을 마이너스 전극으로 왼쪽 발목을 플러스 전극으로 둘 사이의 전이차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리드 3는 왼쪽 팔목을 마이너스 전극으로 왼쪽 발목을 플러스 전극으로 하여 그 사이의 전이차를 기록합니다. 각각의 리드에서 기록된 값은 심장의 탈분근과 재분극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의 법칙에 따라 리드 2의 값은 리드 1과 리드 3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단극 유도법의 한 종류인 증폭 유도법은 오른쪽 팔목, 왼쪽 팔목, 왼쪽 발목에 부착된 3개의 전극 중 2개의 전극을 각각 5000옴의 저항에 연결한 후 1개의 전극으로 통합하여 기준 전극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1개의 전극을 활동 전극으로 하여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두 전극의 평균과 나머지 한 전극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지 유도보다 신호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드 AVR은 오른쪽 팔목을 활동 전극으로 하여 기록합니다. 또 리드 AVL은 왼쪽 팔목을, 리드 AVF는 왼쪽 발목을 활동 전극으로 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단극 유도법인 흉부 유도법은 활동 전극의 위치를 심장의 앞쪽 가슴 6군데에 바꿔가면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AV 노드가 중심 마이너스 극이 되고 6개의 유도 전극은 양성 전극에 해당합니다. V1부터 V6까지 6개의 리드를 심장 주위로 부착하게 되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V1은 제4늑간의 오른쪽 흉골련, V2는 V1의 대칭으로 제4늑간의 좌측 흉골연에 부착하고 V4는 제5늑관과 왼쪽 쇄골 중앙선이 만나는 부위에 부착합니다. V3는 V2와 V4의 중간 부위에 부착합니다. V5는 V4와 수평이 되는 전액 와선 부위, 겨드랑이 앞 라인에 맞춰 부착합니다. V6는 V4와 수평이 되는 중앙액 와선 겨드랑이 중간 라인에 맞춰서 부착합니다. 다음으로 심전도의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지를 읽는 방법입니다. 분석지의 눈금 가로 한 칸은 0.04초, 세로 한 칸은 0.1mV를 의미합니다. 심장의 전기 흐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할 때 심전도 그래프의 위쪽 방향, 즉 포지티브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심전도 분석 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트레이트는 분당 심장 박동수를 나타내며 60에서 100 bpm이 정상이고 그 이하일 경우 서맥, 이상일 경우 빈맥으로 판단합니다. PR 인터벌은 심방 심실 간의 흐뭇 전도 시간을 의미하며 피파의 시작 지점부터 QRS파의 시작 지점까지 시간 간격을 측정합니다. 정상 범위는 0.12에서 2초 사이입니다. P웨이브 듀레이션은 피파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심방 탈분극 시간을 의미합니다. 0.05초에서 0.12초까지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P웨이브의 크기는 0.1에서 0.3mV가 정상입니다. ST 세그먼트는 QRS파의 종료 지점에서 T파의 시작 지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측정합니다. 심실 재분극의 앞부분을 반영하는 시간이며 0.09에서 0.16초까지가 정상 범위가 됩니다. QRS 듀레이션은 QRS 컴플렉스의 처음과 끝 사이의 시작 간격으로 심실의 탈분극을 의미합니다. 정상 범위는 0.05에서 0.1초까지입니다. 파의 크기는 0.5에서 5mV까지가 정상입니다. T웨이브 듀레이션은 T파의 시작과 끝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고 심실의 재분 시간입니다. 0.1에서 0.2초까지의 시간 범위에서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T 인터벌은 심실의 탈분극 시작부터 재분극 끝까지의 시간으로 QRS파의 시작 지점부터 T파의 종료 지점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정상 범위는 0.2에서 0.4초까지입니다. 심방의 재분극은 QRS파, 즉 심실의 탈분극에 의해 가려져 심전도 곡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사항은 Electrical Axis라는 항목입니다. 이는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의미하고 리드 1과 리드 3에서 측정한 QRS 컴플렉스의 높이를 이용해 측정합니다. 심실의 정상 평균 전기축은 약 59도이며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정상으로 판별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에서 측정한 심전도의 각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아구의 결과입니다. 하트레이트는 80 bpm, PR 인터벌은 0.16초, P웨이브 듀레이션은 0.12초, P웨이브의 크기는 0.15mV, ST 세그먼트는 0.12초, QRS 컴플렉스는 QRS 듀레이션은 0.08초, QRS의 크기는 0.9mV, T웨이브 듀레이션은 0.12초, QT 인터벌은 0.36초로 모든 측정값이 정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Electrical Axis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0.6mV인 리드 1과 0.25mV인 리드 3 벡터의 합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해 전기축 각도를 측정한 결과 47도가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축 각도이기 때문에 케이스 1의 하고는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아구의 결과입니다. 하트레이트는 83 bpm, PR 인터벌은 0.16초, P웨이브 듀레이션은 0.12초, P웨이브의 크기는 0.1mV, ST 세그먼트는 0.10초, QRS 듀레이션은 0.08초, QRS의 크기는 0.65mV, T웨이브 듀레이션은 0.16초, QT 인터벌은 0.36초로 역시 모든 값이 정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0.55mV인 리드 1의 벡터 값과 0.65mV인 리드 3의 벡터 값을 이용해 Electrical Axis의 각도를 측정한 결과 63도로 역시나 정상 각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의 남아구를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여하구의 결과입니다. 하트레이트는 70 bpm, PR 인터벌은 0.16초, P웨이브 듀레이션은 0.10초, P웨이브의 크기는 0.2mV, ST 세그먼트는 0.128초,
QRS 듀레이션은 0.072초, QRS의 크기는 1.0mV, T웨이브 듀레이션은 0.20초, QT 인터벌 0.40초로 모든 결과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일렉트리컬 엑시스의 각도 측정 결과 리드 1 0.5mV, 리드 3 0.4mV의 크기로 전기축의 각도는 56도가 나왔고 역시나 정상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케이스의 여하고 역시 정상으로 판별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하고의 결과이고 하트레이트는 69bpm, PR 인터벌은 0.16초, P웨이브 듀레이션은 0.10초, P웨이브의 크기는 0.15mV, ST 세그먼트는 0.11초, QRS 듀레이션은 0.088초, QRS의 크기는 1.0mV, T웨이브 듀레이션은 0.20초, QT 인터벌은 0.40초로 모든 결과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일렉트리컬 엑시스 분석 결과 리드 1의 크기는 0.1mV, 리드 3의 크기는 0.65mV로 전기축의 각도가 83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평균값인 56도에서는 다른 하고들에 비해 멀어져 있지만 역시나 정상 범위에 해당하므로 케이스 4의 하고도 이상이 없는 정상으로 판별됩니다. 저희 비반 2조에서 측정한 4개의 심전도 모두 정상적인 결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마이크를 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 마이크 지금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리학 비반 2조의 정수훈입니다. U-Wave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U-Wave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U-Wave라는 것은 T파 후에 생기는 작고 원만한 파형으로 심실 재분극의 연장선입니다. unknown wave라는 의미에서 U-Wave라고 불리고요. 최대 높이는 보통 1에서 2mm 또는 T파 높이의 25% 이내로 나타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파와 같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제 U-Wave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는 매우 느린 섬액이나 저칼륨 혈증일 때 뚜렷한 유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 조 같은 경우는 딱히 유의미할 정도의 크기를 가진 웨이브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리학 비반 2조의 이원재입니다. 분석하신 케이스는 모두 정상 심전도 그래프로 나왔는데 병리적 상황에서의 심전도는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제가 병리적 상황이 나타나는 16가지 경우에 대한 심전도 그래프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건 이제 사이너스 테키카르디아, 빈맥의 상황으로 심전도 그래프에서 PQRS-T가 모두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정상이지만 주기가 짧고 하트레이트가 10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심전도 곡선은 격한 운동이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보일 수 있지만 휴식 상태에서 보인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르디아, 빈맥과 상대적인 개념의 섬액의 상황입니다. PQRS-T 곡선이 모두 정상적으로 규칙적이게 나타나지만 주기가 매우 길고 하트레이트가 60 아래인 경우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흉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일 경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early repolarization으로 조기 재분극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ST 세그먼트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흉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ST 세그먼트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인한 돌연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셔널 이스케이핑 상황입니다.
이제 피파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렇게 뒤집히는 파형으로 SA 노드가 아닌 AV 노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AV 블락 퍼스트 디그리 상태로 피파와 QRS파 사이의 간격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V 노드에서 SA 노드의 신호가 지연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AV 블락 세컨드 디그리 1형으로 PR 인터벌이 정상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늘어지고 그러다 갑자기 QRS가 사라진다. 다시 PR 인터벌이 정상이다, 늘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형태의 심전도가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는 AV 블락 세컨드 디그리 2형입니다. 아까 1형과는 달리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QRS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 1보다 위험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AV 블락 third degree 상태로 AV 노드의 기능이 정지하면서 피파가 심실 박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심전도 그래프는 피파가 QRS파와 전혀 연관성 없이 따로 놀게 됩니다. 이는 심실이 자체적으로 박동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심방과 심실의 박동이 맞지 않고 낮은 하트레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조기 심실 수축 상태에서의 심전도입니다. 선행하는 피파 없이 불규칙적으로 QRS파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방의 신호 없이 심실의 한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생겨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는 정상적인 심장에서도 가끔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wolf 파킨슨 화이트 신디롬이 있는 경우에 심전도 형태입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신호 전달 통로가 있어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선천적 질환입니다. 11번째는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일 때의 심전도입니다. 부전도로나 회귀회로로 인해 발생한 심실 빈맥 상태로 볼 수 있고요. 12번째는 atrial fibrillation, 심방 세동 상태일 때의 심전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파가 사라지고 QRS파가 불규칙한 주기로 나타납니다. SA 노드에서 일정한 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신호가 발생해 심방이 리듬 없이 세동하는 상태로 심방의 혈액이 심실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V 노드는 정상이 상대적으로 QRS파는 불규칙하지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3번째는 atrial tachycardia, 심방 빈맥 상태로 심전도 그래프가 atrial fibrillation 상태일 때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맥이 규칙적이고 매우 빠릅니다. 심방 내에 회귀회로가 있거나 심방 스스로 빠른 신호를 내어 발생합니다. 14번째는 atrial flutter 상태로 SA 노드의 신호가 심방의 회귀회로를 통해 계속 돌면서 생기는데 이제 atrial fibrillation에 비해서는 이런 주기가 규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심실박동이 나타납니다. 15번째는 ventricular tachycardia, 심실 빈맥 상황으로 정상적인 PQRS-T 파형이 발견되지 않고 심실이 너무 빨리 뛰므로 200 내외의 하트레이트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ventricular fibrillation, 심실 세동 상황에서는 심실이 떨리기만 할 뿐 정상적인 심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즉시 CPR과 재세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16가지 대표적인 병리적 상황을 심전도 그래프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